30만 원 받고 보복대행 20대 붙잡혔다. 부탁하는 사람도 범죄자인 이유. 안녕하십니까? 32년 9개월 동안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의 실체를 파헤쳐온 형사전문 대전 이병창 법무사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텔레그램으로 착수금 30만 원을 받고 타인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 칠과 오물을 투척한 보복대행 20대가 사흘 만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수사 현장에 오랜 기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의 평온을 깨뜨리는 사적 보복 범죄가 일종의 비즈니스처럼 확산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부탁을 한 사람도 부탁을 받은 사람도 모두 무거운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세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사건 브리핑. 최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20대 남성이 타인의 집 현관문에 페인트 칠을 하고 음식물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메신저인 텔레그램을 통해 단돈 30만 원의 착수금을 받고 이른바 보복대행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범행 사흘 만에 피의자를 거주지에서 긴급 체포하였으며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 외에 협박죄 적용 여부까지 검토하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익명성 뒤에 숨어 돈을 주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게 하는 사적 보복행위가 최근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으며 수사당국 역시 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2. 검찰 수사관의 시선. 제가 오랜 기간 검찰 수사 현장에서 마주했던 수많은 보복 범죄들은 대개 개인 간의 깊은 원한이나 감정의 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벌어지는 보복대행 범죄는 그 양상이 판이합니다. SNS나 텔레그램의 익명성을 무기로 일종의 수익형 비즈니스처럼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 분석해보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는 젊은 세대들은 직접 폭행을 한 것도 아니고 문에 페인트 좀 칠한 건데 벌금형이나 나오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판단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계획적인 위장, 주거공간 침입,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단순 일탈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범죄로 취급됩니다. 특히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공동현관을 통과하고 세대 앞까지 진입한 행위는 거주자의 평온을 통째로 깨뜨린 심각한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이러한 계획범죄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실무 통찰. 사적 보복대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실무적 포인트는 배우 의뢰인의 추적과 죄질의 다각적 분석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자신에게 악감정을 품고 이런 짓을 지시했는지 알지 못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실행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텔레그램 대화 내역 분석, 가상화폐나 무통장 입금 등 대금 지급 경로를 역추적하여 반드시 배우를 밝혀냅니다. 디지털 흔적은 아무리 지우려 해도 수사관들의 정밀 분석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관문에 낙서를 하거나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는 단순한 물건의 파손을 넘어 피해자에게 너와 내 가족의 거주지를 알고 있으니 언제든 해칠 수 있다라는 공포심을 심어주는 직간접적인 해악의 고지입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단순 재물손괴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를 경합하여 처벌 수위를 극대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사정이나 분쟁으로 인해 감정이 앞서 누군가에게 본때를 보여달라며 비용을 건넸다면 이는 본인 스스로를 전과자로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법치국가에서의 모든 분쟁은 철저히 합법적인 소송과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만 뒤탈이 없습니다. 4. 크유앤드어 코너. Q1. 누군가 제 집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고 도망갔는데 범인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1. 현장을 보존한 상태에서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아파트나 건물 내 CCTV 영상 및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수사 기법이 발달하여 범인의 이동 동선을 역추적하면 며칠 내로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치우거나 증거를 훼손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QE. 텔레그램으로 보복을 의뢰한 사람도 처벌을 받나요? 익명 앱인데 추적이 가능한가요? A.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텔레그램 자체의 익명성이 높다 하더라도 실행자가 검거되면 그 유통 경로와 대금 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자의 신원이 특정됩니다. 법적으로는 범죄를 지시한 교사범에 해당하여 실행자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Q3. 홧김에 인터넷 글을 보고 10만원 안팎의 소액을 주고 보복을 부탁했는데 처벌 수위가 낮을까요? A3. 금액의 다과와 상관없이 계획적 사적 보복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게 인식됩니다. 주거지 침입과 위해 행위가 결합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로 치부되지 않으므로 조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마지막 한마디. 익명성의 그늘 아래서 벌어지는 사적 보복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기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돈을 받고 대행한 청년도, 뒤에 숨어 지시한 의뢰자도 결국은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뿐입니다. 저는 오랜 검찰 수사관 경력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독일, 호주, 프랑스, 일본 등 해외 각지의 재외 국민들께서 마주한 다양한 형사 분쟁과 고소 사건을 원만하고 치밀하게 조력해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나 안일한 판단으로 법적 위기에 직면했거나 원인 모를 보복 범죄로 인해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다면 언제든 실무적인 지혜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법은 멀리 있지 않으며 올바른 절차를 밟을 때 비로소 당신의 안전과 권리를 온전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깊은 연륜과 현장의 안목으로 언제나 든든한 등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